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바른정당 창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무성 전 대표의 답변입니다. 참 아픈 추억이다. 이미 그때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표가 되는 거였다. 그의 권력의 확정은 이미 탄핵 전인 2016년 확정된 거나 다름없었다. 최순실 사태는 그걸 조금 더 굳히게 한 것뿐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반 전 총장을 데려오기 위해 박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안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당에 남아있는 한 반 전 총장도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니 나가서 창당을 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지 모른다. 결국 계획은 실패했으니 돌아가자고 해서 몇 번을 걸쳐 사람들을 설득해 돌아온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가 밝힌 박근혜 탄핵 비화에 관해 윤창중 칼럼 세상TV 윤창중 대표는 이게 바로 배신이여 역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자, 김무성 씨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탄핵의 비화라고 하면서 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 커뮤니티 댓글을 보니까 이제 그만 물고 늘어져라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봐요. 네? 이 자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의 이야기를 반격하지 않으면 무슨 꼴이 되느냐.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고 똑같은 이 논리 구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느냐 아니면 인민재판이었느냐 마녀 사냥이었느냐 하는 그 논쟁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호흡을 할 때까지도 이 논쟁은 계속될 겁니다. 6.25 김일성의 남침 전쟁이 지금 종전이 1953년 10월 1일입니다. 정전 협정이 맺어진 게. 그러면 지금 70년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6.25는 북침이다. 아직도. 네? 그리고 남북 분단은 미국이 주도한 거다. 미국이 주범이다. 광복회장이라는 김원웅 같은 자가 그런 궤변을 내놓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민재판이었느냐 마녀사냥이었느냐 잘못된 거냐 부당한 것이냐 아니면 정당했느냐 합법적인 것이냐 합헌적이냐 하는 논쟁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이 논쟁에서 지쳐가지고 우리가 중단하거나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말 억울한 인민재판이었다. 여러분 4년 동안 봤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최서원의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나왔던 당시에 엄청난 그 이야기들이 전부 다 가짜 구라 생구라 날구라였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반 동안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 황음무도한 파렴치한 국정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이 전부 다 거짓말로 다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건 탄핵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야죠. 자, 김무성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바랬기 때문에 자신이 탄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당시에 오히려 박지원이나 문재인 씨는 탄핵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하야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다음에 당시 친박계였던 서청원, 최경환, 정가빈, 홍문종 같은 사람 8명의 친박계 의원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허원재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실은 맞는다고 봐야죠. 그건 팩트라고 봐야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왜 하야를 하느냐? 나는 차라리 탄핵을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탄핵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한 것은 배신자라고 하는 그 책임론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아주 교묘한 궤변, 말장난, 완전한 말장난이죠. 응? 참 웃기는 궤변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원했다 이거야. 내가 왜 하야를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헌법에 따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한 거다. 예?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택했는데 당시엔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했던 것 같다. 김규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에 있는 모두가 100% 기각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응? 그런데 그 다음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이 폭발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 계엄령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무사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어요. 기각했을 때에 그 촛불 집회가 폭동으로 변할 것이라는 건 그때 누구나 다 예상했어요. 누구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전투경찰이 그걸 막으려 하다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 대한민국 서울 수도뿐만 아니라 무슨 광주, 전라남도, 순천 뭐 이런 지역이 구석구석에 엄청난 소요가 벌어진다 하면 그걸 기무사령부가 과연 그렇게 난장판이 되도록 가만히 두고 봐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한 배경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촛불 집회, 시위, 군중을 군화로 탱크로 싹 밀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립하려는 그러한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이건. 그런데 뭐냐? 김무성이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기각할 것에 대비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무사령부한테 미리 계엄령까지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날조죠. 완전 날조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소위 말 지금 정무수석으로 가 있는 이철이가 이 문건, 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그 문건을 처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했던, 들고 흔들었던 게 이철이 아닙니까? 네? 이건 완전히 사실 왜곡이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스려졌을 거란 말이에요. 특검의 박영수 특검, 거기서 그야말로
칼을 휘둘렀던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봐줄 아무 이유가 없었던 거야. 윤석열이가. 네? 이철이가 그 서류를 흔들었을 때 윤석열이가 가만히 뒀겠냐 이거야. 가만히. 어림없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건. 청와대에서 기무사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준비하도록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무사령부가 왜 계엄령을 준비했느냐? 이건 기무사령부로서의 당연한 책무인 거야. 만약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 폭동이 일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서울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 이걸 누가 막을 거야 이걸? 이걸 누가 막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시안에 투입되는 게 왜 불법이고 왜 잘못된 거냐는 말이야. 마치 이것을 뭐로 몰아간다면 5.18로 몰아가는 거야. 5.18로. 그래가지고 이철이가 그 문서를 공개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이 총동원해가지고 제2의 5.18을 획책한 걸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몰아갔던 거 아니에요.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해외에 있던 양산대군이 직접 국방부 장관한테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샅샅이 뒤지려 했던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응? 이 김무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정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나간 것을 물어보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영모인 거예요. 영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경은 김무성, 유승민이가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한, 네? 지 입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지 입으로 박지원과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근데 김무성 지 입으로 이실직한 게 뭐냐?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탄핵을 한 거다 이거야. 탄핵을. 그러기 위해서 왜?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탈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나간다. 해가지고 유승민, 김무성, 오세훈, 원희룡, 남경필, 권성도 이 자들이 나갔던 거란 말이에요. 정치 도의상 도저히 이건 말이야. 용납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바로 배신이죠. 새누리당 안에서 자기들이 만든 대통령을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았다 해서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반기문을 옹립하려다가 그게 실패한 거야. 응? 이건 완전 영모인 거야. 영모. 권력 찬탈인 거죠. 응? 권총 들고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위협한 거와 똑같은 거야. 응? 반기문 대통령 만들 것이니까 당신은 새누리당에서 나가라. 이렇게 협박한 거야. 협박하다 안 되니까 뭐냐? 바른정당 만들려고 다 뛰쳐나갔던 거죠. 이게 탄핵의 진실인 겁니다. 탄핵의 진실이에요. 응? 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기무사한테 친위 쿠데타를 지시했다면 이건 정말 처벌받아야지. 응? 그리고 윤석열이가 왜 수사를 하지 않았겠냐 이거야.
그러면서 김무성이 그럽니다. 탄핵은 역사의 한 장이다. 지금 이제 와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그 사망 원인, 사인을 밝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큰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놓고서 그 탄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탄핵이 됐느냐라고 지금 따져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역사라는 거야. 사람을 죽여놓고서 야, 이 사람이 죽은 건 이미 죽었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역사가 된 거야. 그러니 사인을 밝혀서 뭐해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응? 자, 여러분,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탄핵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사면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완전히 발칵 뒤집히면서 사면하지 말라. 네? 주호영이가 사면하지 말라고, 이것은 법치의 태도를, 법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꽁꽁 묻어둬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탄핵이 과연 정당했느냐 정당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투쟁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 투쟁에서 이겨야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현대 정치사에서 바로잡을 수가 있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폭력적인 탄생, 그 탄생과 정권 유지 과정에서 이른바 피로 물든 이 정치 보복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그 동력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동력을. 말할 때